여러분의 계절을 건강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스탁 시즌3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저희 닥터스탁 시즌3는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 장 마감 직후 4시부터 1시간 동안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저희 방송 이데일리 TV 유튜브 채널 그리고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보실 수 있으니까 실시간으로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방송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1시간 동안 오늘 시장 이슈 정리부터 또 주목해볼 만한 업종에 대한 분석, 그리고 여러분들 실시간 종목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마지막에 공략주까지 알찬 1시간 동안 내용들 준비해 왔으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여러분들 종목 상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닥터스탁은 문자로만 신청받고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함께 적어주시면 오늘의 주식 닥터 서용원 전문가님께서 잠시 후에 실시간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방송 1시간 동안 활짝 열려 있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용원 전문가님과 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됩니다. QR코드와 문자 두 가지 방법으로 입장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대주시고 뜨는 링크를 누르신 다음에 참여코드 4258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이름 3글자 서용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참여할 수 있는 링크를 답장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오시면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선물도 모두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전 매매 기법 영상 오늘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역시나 QR코드 또는 문자로 참여해 주시고 이 기법 영상 받아가셔서 또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문가님의 온라인 무료 방송 또 이번 주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내일이죠. 수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이제 개장 이후에 또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내일 있을 주제는 종목 소름 현상에 대비하는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무료 방송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자, 역시나 함께 하고 싶은 분들 샵 3772번으로 서용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방송 중간중간 나가는 QR코드 통해서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화요일에 닥터스탁 시즌3 또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닥터스탁 시즌3 본격적으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실 이데일리온의 서용원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오늘 시장 정리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계속해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코스피가 5거래일째, 코스닥이 3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을 했고요. 어제 코스피가 2,600선, 코스닥이 900선이 무너졌는데 오늘 또 한 차례 저점을 살짝 낮추는 모습이었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도 1,315원까지 오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그리고 네이버와 카카오 이 대형주들이 일제히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아무래도 가장 또 중점적으로 봐야 할 것 초전도체 관련주들의 변동성이었는데요. 오늘 장중까지만 해도 급등 흐름을 이어가다가 이 오후 들어서 미국 메릴랜드대 연구소에서 앞서 이 상온 초전도체로 추측됐던 물질 LK99에 대해서 초전도체가 아니다라는 이렇게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들이 급격하게 매물을 소화하는 모습이었고요. 앞서 급등했던 종목들이 오늘 하한가까지 내려가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워낙에 또 급등을 했던 만큼 또 이런 이슈, 악재가 나오면서 굉장히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일단 오늘 시장 전문가님 어떻게 좀 보실 수 있을까요? 오늘 시장은 조금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요. 네. 지수의 흐름들을 살펴볼 때는 어쨌든 대형주들의 좀 시속 게임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사실상 미국의 CPI 지표의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외국인들의 수급들이 그렇게 좀 좋은 모습들
모습들을 보이지 못하면서 제한적인 하락세가 좀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상 지금까지 지수를 끌고 올라왔던 수급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2차 전지 섹터들이나 포스코 그룹주들, 에코프로 그룹주들을 좀 들 수 있을 텐데 사실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좀 상승을 해주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이 조금 약세의 흐름들도 있긴 했었습니다만 견조한 흐름들을 보였는데요. 갑자기 환율이 좀 급등을 하면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SK하이닉스, 2차 전지 종목들이 조정을 받았을 때 상승을 주도했던 뭐 카카오나 네이버 이런 종목들이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면서 약세 전환을 보였고 이러다 보니까는 2차 전지 종목들이 좀 선방을 했다 하더라도 지수 자체는 좀 흘러내리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시장의 움직임들은 일단은 뭐 그만큼 지수 자체가 어느 특정 섹터가 시장을 끌고 올라가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그만큼 견조한 흐름들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결국에는 그 특정 섹터 2차 전지는 어느 정도 조정을 보이고 멈춰서는 흐름들을 보이고 있지만 그런 수급들이 좀 낙수 효과를 확실하게 좀 보여주지 못하다 보니까 수급의 부재로 인해서 좀 약세 흐름들이 이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큰 시장의 분위기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반대로 말씀해 주셨듯이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사실상 오후장까지도 상승세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네. 최근 우리나라 시장의 이 쏠림 현상이 너무나도 큽니다. 과거에도 물론 이런 쏠림 현상들은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쏠림 현상은 더욱더 확대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 원인들을 살펴보면 사실상 지금 상승을 주도할 만한 섹터가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2의 2차 전지주가 무엇일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좀 찾는 경향들이 있고 좀 몰려가는 경향이 있다라는 점이죠. 그로 인해서 좀 상승세가 이어졌고 특히나 초전도체 같은 경우에는 그 개발하신 연구원 한 분이 나오셔서 한 달 뒤에 검증을 하겠다. 네. 뭐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사실상 이번 주 초에도 지난 주말까지만 해도 밀렸다 하더라도 다시 상승세가 이어졌거든요. 하지만 이제 미국 연구소에서 이거는 뭐 저항이 좀 높은 물질이지 아니다, 뭐 고민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바람에 급격하게 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과열 현상이 너무 심한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은 관련성이 없다라는 공시가 나왔다 하더라도 상승을 하는 경향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상승세가 나올 때 대주주가 매각을 한다거나 아니면 시비 발행을 한다거나 청산을 한다거나 이런 흐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의 하락세는 어느 정도 좀 예견된 흐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런 쏠림 현상들은 당분간 좀 계속 또 등락을 좀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시장이 좀 정상적인 장세는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이제는 좀 이런 부분들이 좀 꺼져가면 이제 실적이나 이런 쪽에 좀 모멘텀에 맞춰서 움직이는 흐름들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이어지다 보면서 다시 또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좀 넘어서는 모습들이 나타나줬다라는 점도 사실상 좀 지수의 흐름을 좀 제한시키는 움직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의 움직임을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1차 지지라인대가 저는 2,550선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코스닥도 880선 정도에 대한 움직임이 지지를 해주는지에 대한 여부들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시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계속해서 이렇게 수급이 좀 시장을 움직이는 이러한 장세가 좀 이어지면서 굉장히 변동성도 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흐름이 좀 잦아지게 된다면 다시 한번 또 실적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고요. 코스피 2,550선, 코스닥은 880선에서 지지가 나오게 있을 수 있을지 이 점 확인해 봐야겠다라는 부분들 함께 참고해 보시면서 시장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오늘 이렇게 또 시장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잠시 후에는 여러분들 종목 상담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어떤 점이 궁금한지 적으셔서 저희 방송 1시간 내내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문자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수익률 AS 코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종목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확인해 볼 종목은 화장품주 코스넥스입니다. 7월 25일 방송에서 제시해드렸던 종목인데 꾸준하게 상승 추세 이어가면서 어제 또 한 번 신고가를 기록을 했고요. 현재 고가 기준 수익률 13.7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코스맥스도 화장품주 계속해서 중소형주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10만 원 선에 또 안착을 한 모습입니다. 전문가님, 코스맥스 어떤 전략으로 다음 전략 볼까요? 네, 코스맥스 일단 목표가까지는 아직 좀 더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생각보다 추세 속도가 견조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맥스에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여타 화장품주와는 조금 차이점을 둘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실 지금 화장품주들이 최근에 뭐 LG생활건강이라든가 아모레퍼시픽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바닥권에서 되돌림 현상들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추세 전환까지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실적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자회사의 브랜드를 갖고 판매가 이루어지는 화장품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대한 매출 감소가 직접적인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점들이 아직까지 회복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ODM이나 OEM 쪽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문 생산 방식을 좀 취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생산 자체는 한국 기업이 하고 있지만 그 브랜드 자체는 상당히 선택폭이 넓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탈리아의 화장품 회사가 OEM을 요청을 하면 이탈리아 화장품이 되는 거고요. 네. 중국에서 요청을 하면 중국 화장품이 되듯이 이런 식의 흐름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환활령에 대한 우려감들도 좀 완화되는 모습들이고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에 매출이 상당히 좀 좋은데요. 중국은 최근 좀 자국 소비를 좀 증진하자라는 운동들이 좀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코스맥스가 또 호재로서 좀 영향을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추세 상승세가 작년 10월 달에 바닥을 터치를 하고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상당히 좀 탄력도 강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선 이상으로 최근에는 21선까지 타고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지금 현재 구간의 상승 속도가 좀 더 빨라지면서 5일선을 타고 추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2만 원 선까지는 충분히 좀 끌고 가실 수 있는 전략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하지만 신규는 조금 더 눌림목이 나와서 10만 원 초반대까지 좀 하락이 나왔을 때 그 자리에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고 추격매는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2분기, 3분기 실적까지 확인을 하시면서 12만 원 선까지 끌고 가시는 전략은 유효하니까요. 보유자분들은 참고하셔서 좀 전략을 가져가 보셔도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맥스 계속해서 2분기, 3분기 실적 확인해 보시고요. 보유 전략과 함께 목표가 12만 원 다시 한번 짚어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서 수익 실현 전략들 잘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종목 상담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참여해 주시면 저희 잠시 후에 실시간 종목 상담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렌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전문가님과 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장중에도 중요한 이슈나 정보들 체크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QR코드 여기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로 대주시고 링크 누르신 다음에 참여 코드가 필요합니다. 숫자 4개 3258 입력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고요.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서용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참여 링크 답장으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오시면 전문가님께서 준비하신 선물도 모든 분들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준비하신 선물은 실전 매매 기법 영상이니까요. 들어오셔서 함께 받아보시고 또 공부해보시고 투자에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온라인 무료 방송 내일 개장 전부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최근 시장이 워낙에 종목 쏠림 현상이 좀 이어지다 보니까 여기에 어떻게 대처를 하고 대응을 해야 할지 이런 부분들, 전략들 얻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문자 샵 3772번으로 서용원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QR코드 통해서 많이 입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또 오늘 장에서 돋보였던 핵심 업종과 종목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좀 상승했던 섹터들을 봤을 때 항공주들이 굉장히 또 돋보였던 하루였는데 항공주들이 아무래도 이렇게 여행 수요 다시 한번 증가를 하고 있고 여름 성수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거의 LCC주들 위주로 좀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었는데 오늘 또 대형주 대한항공이 3% 이상 또 움직임을 보였던 점이 굉장히 특징적이었습니다. 전문가님, 항공주 앞으로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사실 항공주를 이제 저가 항공과 이제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사실 지금 실적에 기대에 못 미친다는 소식들로 인해서 사실상 저가형 항공들이 2분기 실적이 좀 예상치를 좀 하회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 아쉬운 점도 분명히 있고 항공주에 대한 전망이 좀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지금 이제 보통 항공주의 수혜 성수기는 이제 3분기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방학 시즌에 맞춰서 지금 해외 여행객들이 엄청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9월 추석까지는 지속적으로 좀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지금 현재 LCC 쪽에 대한 부분들보다도 저는 좀 더 오히려 좀 큰 기업들의 좀 실적을 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사실상 일단 가격적 메리트가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임은 분명하고 실적 개선세가 이루어지는 구간에서 수급들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이제 유가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파악은 해봐야겠지만 항공주가 저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신다라면 지금 뭐 이렇게 썩 메리트 높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네. 이제는 우리가 실적 대비 흐름들을 가야 될 종목들을 봐야 될 자리거든요. 최근 시장의 흐름들을 보시면 그동안에 상승을 했던 종목들이 이제 쏟아지기 시작하는 모습이고 바닥권에서 이제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은 대부분 실적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항공주들의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재 매수 관점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항공주들 단기적으로 보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또 매수 긍정적이다라고 또 전략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이 항공주들 중에서 어떤 개별 종목을 좀 주목해 보면 좋을지 들어볼까요? 네, 뭐 항공주는 사실 우리나라가 뭐 대한항공 아니면 아시아나항공으로 네, 그쵸. 크게는 나눠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중에서 저는 일단은 이슈가 그래도 좀 완화돼 있는 대한항공이 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은 상황입니다. 사실 대한항공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보는 것도 있지만 코로나 기간 때 생각보다 많이 올랐던 경향도 있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사실 여행객 수들이 줄어들면서 대한항공의 실적이 어닝 쇼크 걸 것이다라고 전망을 대부분 했지만 대한항공이 이 여객기를 이제 화물기로 바꾸면서 실적이 상당히 예상치에 웃도는 흐름들을 보였죠.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상 12,000원 하던 주가가 3만 원대까지 상승을 했고 지금 현재 그 상승 이후의 실적이 더 개선되는 모습들을 못 보여주다 보니까 하락해 있는 모습들이거든요.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최근 여행객 수요 증가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서 좀 볼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대한항공의 청산 가치, 그러니까 BPS를 살펴보면 24,000원대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현재 주가가 24,000원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대한항공이 현재 주주들에게 한 주당 얼마씩 돌릴 수 있어라고 한다면 24,000원 정도 다 돌릴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혀 프리미엄이 붙어 있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없이 최근 할인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3분기 매출 수요 증가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 네. 기술적인 흐름에서도 볼 때도 지난 저점과 고점 대비 중심 가격을 4등분선을 그어보면 딱 중심 가격에서 지지를 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 좀 거래량이 좀 동반되는 모습을 보였죠. 6월 달부터 7월 달, 8월 달 수급을 체크를 해보면 6월 달부터 8월 현재까지 외국인들이 550만 주를 매수를 했고요. 기관이 880만 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중에 기관 물량 중에서는 550만 주가 연기금인데 그러니까 개인들이 한 400만 주 가까이를 이상 매도를 했거든요. 개인들은 결국에는 코로나 때 성수기론에서 실적 좋았을 때 따라붙었다가 조정을 받아버리니까 최근 들어서 계속 매도를 하는 모습인데 그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이 받아가고 있다는 점에서는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 아시아나 항공과의 합병 뉴스가 상당히 좀 노이즈가 좀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아시아나 항공까지 합병에 성공을 하게 되면 완전히 이제 독과점 시장으로 좀 가버리기 때문에 네. 이런 것을 좀 우려해서 합병에 대한 제한이 좀 걸리는 모습들인데 그런 우려감들은 좀 계절적 요인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전평가 국면에선 흐름들이 나쁘지 않다. 그리고 다만 좀 우리가 좀 체크해봐야 될 부분들은 국제 유가가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요. 유가가 최근에 좀 상승을 하는 모습들이죠. 네. 하지만 여기서 좀 수요가 증가해주지 않는다라면 상승 또 제한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해봤을 때 대한항공은 현재 저가 매수 관점에서는 상당히 메리트가 높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항공주 가운데 오늘 대한항공 또 저가 매수 좀 천천히 보는 전략으로 설명 도와드렸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함께 분석들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일단 8월 들어서 코스피 지수가 계속 조금씩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또 삼성전자, 대장주 삼성전자의 하락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코스피의 낙폭은 0.26%, 꽤 제한적이었던 반면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3%나 하락을 하면서 이제 6만 전자에 다시 내려온 거에 더해서 67,600원까지 밀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반도체 업황에 대한 이 턴어라운드 기대감 이어지면서 목표 주가는 또 이제 거의 9만 원 선 이상으로 잡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또 새로운 폴더블 폰 굉장히 또 인기가 많다 이런 이슈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또 보유하신 분들 굉장히 답답하실 것 같은데 삼성전자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삼성전자는 기업 자체 하나만으로 보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종목이다 보니까 네. 한국 증시가 어떻게 될 것인가도 우리가 같이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일단 좀 나눠서 설명을 좀 드리면 일단은 말씀해 주셨듯이 일단 폴더블 폰에 대한 기대감도 놓여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부품주들이 움직이지 삼성전자 그것 때문에 막 급등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 실적에 있어서는 선방하는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3분기나 4분기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좀 더 뚜렷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과거에도 2분기 실적이 예상 적자가 날 것이다라 전망을 했지만 6천억 정도의 흑자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런 흑자를 만들어주는 와중에도 메모리 쪽, 반도체 쪽은 좀 부진했지만 휴대폰 쪽에 대한 선방으로 인해서 좀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폴더블 폰에 대한 호재도 충분히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쪽에 대한 추가 감산 발표도 이미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3분기부터는 실적이 확실히 개선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저는 그 자리에선 다시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기업 자체적인 펀더멘탈로 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추가적인 상승 도전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한국 증시, 즉 지금 미국 시장에 대한 우려감이 좀 계속 지속되면 당장 올라가기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연준의 스탠스를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텐데 이번에 CPI 지표가 발표가 되는 거에 따라서 이제 연준의 금리 이제 동결 가능성 또는 인하 가능성도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어제 뉴욕 연은 총재도 좀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봤을 때 큰 상승을 당장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8만 원짜리까지는 다시 한번 또 시도를 하는 흐름들이 좀 올해 안에 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늦게라고 한다라면 내년 초까지는 흐름들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삼성전자 기업 펀더멘탈만 놓고 봤을 때 3분기에는 확실히 실적 턴어라운드 가능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고 연준의 이 긴축 정책이 또 어떻게 끝이 날지 조금 더 연장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 역시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올해 안에 한 8만 원 선 정도 가능하거나 또는 내년 초까지는 가능할 것 같다라고 전망 제시해드렸으니까 또 역시 보유하신 분들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오늘의 업종 분석들 확인을 해봤고요. 바로 이어서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상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계속해서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의 이름 적어주시고요. 매수가와 비중 그리고 또 어떤 점이 궁금한지 함께 적어주시면 전문가님께서 더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1시간 동안 계속해서 참여 가능하니까요. 문자 샵 3772번으로 또 많은 문자들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자 1145번님께서 보내주신 내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종목은 인성정보입니다. 매수가가 3,550원에 비중 20%. 앞으로 주가 전망과 대응 전략이 궁금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인성정보 오늘 3% 정도 하락을 하면서 2,95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보통 이제 원격진료 관련 주로 알고 계시는 종목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의료 AI주들이 많이 상승을 할 때 또 함께 강세를 보였던 종목입니다. 6월 달에 고점 5,000원 이상까지 찍고 나서 그 이후로는 조정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3,000원까지로 좀 무너졌네요. 전문가님, 인성정보 앞으로 어떤 전망 볼 수 있을까요? 인성정보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원격 진료 관련된 흐름들에서 어떻게 보면은 최근 한 5월 달, 6월 달쯤에
가장 대표적으로 강하게 상승을 했던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매집이 잘 돼서 상승세가 이루어졌고 지금은 이미 좀 상승세가 한번 좀 파동이 나와줬기 때문에 여기서 큰 파동을 기대하기에는 쉽지 않은 자리가 맞다라고 좀 판단을 합니다. 물론 뭐 실적이나 모멘텀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런 점들은 이미 반영이 주가에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5,300원까지 좀 터치를 했다가 지금 현재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런 박스권 장세의 움직임이 이어지다가 상승세가 굉장히 강하게 이어졌죠. 이 자리가 2,100원에서 5,3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뭐 100% 이상의 상승세가 이어졌죠. 그리고 한 번, 두 번 정도 이제 헤드앤숄더형의 패턴을 보이면서 물량을 어떻게 보면은 좀 매도하는 흐름들이 좀 이어졌고 지금은 조정이 나온 상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파동을 기대해봤자 큰 파동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좀 마지노선을 좀 잡아놓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 2,750원 정도에 대한 손절가를 좀 잡고 이 자리에선 그래도 조정이 많이 나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쌍바닥짜리 다지는 상황에서 등락을 좀 이루어진다라면 그래도 우리 시청자님이 보유하신 매수가까지는 한번 좀 단기 반등은 한번 좀 시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3,500원서부터는 좀 비중을 축소해서 좀 교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인성 정보 자체가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세가 난 상태에서 이 종목이 다시 한번 강한 시세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적어도 6개월 이상의 시간의 좀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현재 구간에 3,500원 이상권에서 매수가 부근에서 정리를 했다가 좀 이동 매수를 하셔가지고 다른 종목 대응했다가 다시 좀 이후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인성정보 또 손절가는 2,750원으로 제시해드렸고 또 대략적인 또 대응 전략들 자세하게 설명 도와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274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고요. 안녕하세요. 한솔케미칼 22만 5천 원에 비중이 20% 계속 내려가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한솔케미칼이 오늘도 또 소폭 하락을 했고요. 18만 7,800원으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손실이 조금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는 구간이신데 일단 화학주 그리고 또 반도체 소재 관련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2분기 실적이 굉장히 또 부진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다만 그래도 2분기가 좀 바닥일 것이고 다시 3분기에는 턴어라운드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좀 기대감은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주가가 이제 7, 8월 계속 좀 많이 하락을 해가지고 걱정이 크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 한솔케미칼 어떻게 전략을 세워볼까요? 네,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사실상 2023년도 들어서면서 박스권을 잘 움직이다가 네. 사실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좀 실적에 대한 부진 우려감 때문에 상승해줘야 될 자리에서 좀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실망 매물들이 계속해서 이제 쏟아지면서 추가 하락세가 좀 이어진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일단은 지금은 조금 당분간은 좀 더 오랜 기간 동안 좀 횡보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밑에 하단 자리까지에 대한 지지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되겠고요. 왜냐하면은 사실 올해 실적 전망 자체가 3분기가 턴어라운드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23년도의 실적 자체가 22년도로 개선될 가능성보다는 조금 부진할 것을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적 턴어라운드가 한다고 해서 모든 종목들이 다 상승하는 흐름들이 아니라 일단은 실적이 완전히 지난 작년보다 좋아지는 흐름들이 좀 보여줘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2분기 실적도 부진할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반도체 쪽이라든가 2차 전지 쪽에 대한 부분들이 둘 다 좀 걸려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모멘텀적으로는 상당히 좀 좋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셔야 되겠고 말씀해 주신 대로 실적 턴어라운드가 이루어지면서 완전히 좀 개선세로 좀 가는 흐름들이 확인이 돼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구간을 좀 겪어야만 좀 진행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자리를 좀 볼 때는 일단 18만 자리 좀 지켜주면서 최근 자리에서는 좀 되돌림이 좀 나와줘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나 최근 하락세가 나올 때 저가 매수애들의 개인들의 매수가 많이 들어오면서 상당히 좀 매물대가 좀 쌓이는 모습들이거든요. 다행인 점은 우리 시청자님이 뭐 저는 평단가가 그렇게 많이 높진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평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추가적인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그 현금 여유가 있으시면 다른 좀 더 탄력 좋은 종목으로 좀 대응을 하시고 이 종목을 조금 기다리셨다가 손절가만 이탈하지 않으면 다시 한번 박스권 상단 구간인 뭐 24만 원 정도까지는 다시 한번 시도는 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좀 길게 보시는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하셔서 좀 빠져나오시는 전략. 굳이 지금 당장 손절은 조금 아까운 부분도 있다라고 네.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좀 길게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일단은 18만 원 지지 여부를 체크해 보셔야겠고 좀 오래 보셔가지고 그래도 긍정적인 흐름 기대해 봤을 때 24만 원까지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부분들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 보시면서 이렇게 나도 종목 상담 받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 시간 동안 또 실시간으로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고 또 준비하신 선물도 모든 분들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실전 매매 기법 영상 준비를 하셨는데요. 자, 전문가님 어떤 선물인지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제가 실전 매매 기법을 통해서 강의를 해드린 부분들은 뭐 책에 좀 없는 내용들로 위주로서 좀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우리가 주식 공부를 하다 보면 책을 항상 먼저 참고를 하기 마련인데 네. 사실 뭐 우리가 이론을 공부하는 것보다는 실전에 필요한 부분들, 그 다음에 어떻게 계좌 관리를 해야 되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먼저 중점을 좀 뒀고요. 거기에 또 단기 기법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좀 담겨져 있는 부분이니까 주식에 대한 투자를 이 장기 계속 재테크 수단으로 하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네. 그런 분들은 꼭 시청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시청을 하신다면 어느 정도 큰 그림이 그릴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청해 보시고 또 모르는 거 저한테 질문도 해주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이렇게 들어오셔서 영상도 받아보시고 또 많은 공부해보시면 좋겠습니다. QR코드 스캔을 하시고 참여 코드 3258 입력하시면 입장 가능하시고요.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서용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33번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안녕하세요. 인산가 매수가가 3,740원의 비중 10%꼭 진단 부탁드려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인상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금 관련주로 일본에서 이제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라는 이슈 때문에 이 소금 테마가 굉장히 또 짧고 굵게 급등을 했다가 또 그 상승폭을 모두 반납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한 2,000원 선 이하까지 밀렸다가 또 이번 주 들어서는 또 살짝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인데 자, 인산가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사실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된 네. 종목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왜 사실 관련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저도. 근데 어쨌든 소금 생산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와 연관성이 있어서 주가가 튄 게 사실입니다. 그쵸. 사실 한 1,700원 가격대 종목이 4,400원 가까이까지 올라갔으니까 정말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바닥을 거의 다 다진 상태에서 수급들이 다시 들어오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이제 방류를 시작할 것 같다라는 또 뉴스가 나왔죠, 어저께. 그러다 보니까는 어제 오늘 해서 거래량이 좀 다시 동반되고 수급들이 좀 들어오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봉상으로 보더라도 아침에 좀 상승을 했다 조정받다 막판에 또 종가 관리하면서 아래꼬리 쭉 달아주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상승은 저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후쿠시마 오염수가 만약에 실제로 이제 방류가 시작을 하게 되면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모멘텀이 계속 지속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아직 좀 미지수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라고 하는 것은 미리 선반영해서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으니까 저는 매수가가 조금 높으세요. 아마 좀 지난번 상승이 나올 때 좀 추격 매수가 이루어지신 것 같은데 무조건 이 가격을 기다리시기보다는 네. 저는 좀 반등권을 이용하셔서 조금 정리를 하시는 관점이 맞지 않을까 싶고요. 한 2,500원 선부터 한 2,700원, 3,000원 사이 조금 더 올라가면 3,000원까지 올릴 수 있겠지만 저는 지금 매물대로 봤을 때는 거기도 쉽진 않을 것으로 네. 예상을 하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올라갔다가 쭉 끌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윗꼬리가 강하게 달릴 겁니다. 왜냐하면 위에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일부씩이라도 좀 비중을 좀 축소를 하셔서 좀 교체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평단가가 좀 낮으면 수익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네. 그렇다고 이 종목을 평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지금 자리 저점 매수세는 저는
큰 메리트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감안하셔서 좀 반등권을 이용한 좀 비중 축소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고 3,000원 중심으로 한번 좀 대응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매수가 회복까지 기다리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을 때 좀 손실을 줄이시면서 매도하는 전략 쪽으로 제시를 해드렸고요. 한 3,000원 정도 회복 좀 가능성 언급해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는 5894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종목 레인보우 로보틱스고요. 매수가가 14만 5천 원에 비중이 44% 어떨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뭐 로봇주 중에서도 거의 대장주로 이제 움직이는 종목인데 이제 다만 매수가가 14만 5천 원 거의 고점입니다. 어제 이제 매수하셨거나 또는 3월 고점 부근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고 일단 로봇 업황 자체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있긴 하지만 워낙에 좀 높은 곳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가지고 전문가님 어떻게 좀 볼까요? 뭐 그대로 보신 것 같아요. 그대로. 네, 그대로 보신 것 어떡할까요? 같은데 네. 물론 좋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특히나 삼성의 직접적인 투자를 받은 기업이기 때문에 그쵸? 뭐 누가 봐도 로봇주에서 가장 대장주로서의 전망이 높은 기업인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삼성전자의 투자와 함께 삼성그룹과 투자와 함께 이게 본격적인 실적까지도 이어져 준다라면 지금 가격보다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지금 가격대 14만 5천 원에 보유하신 44% 비중을 보유하신 상태에서 추가 상승을 노려본다. 저는 조금 위험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전망을 봤지만 여기서 만약에 기술적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뭐 10만 원이나 9만 원짜리까지 나와도 이상한 자리는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또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가 메리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14만 5천 원짜리에서 44% 비중에 10만 원이나 9만 원짜리가 확인이 됐을 때 이거를 난 그래도 전망이 좋으니까 홀딩하겠다. 이런 전략이 과연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요. 저는 지금 자리에서는 일단 비중 축소를 하시는 게 맞다. 그러니까 수익권에 초폭 수익권이시더라도 비중 축소를 하시는 게 맞고요. 일부만 조금 더 올라가는지 여부를 한번 살펴보시고 혹여나 조정 없이 또 전고점을 넘어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경우에는 전고점 돌파하고 눌림목 자리가 나올 때 그때 다시 또 편입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이 가격으로 더 홀딩하는 게 맞을까라고 질문을 해주셨을 때 제 판단으로는 조금 위험성이 좀 있다. 비중도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일부 비중을 10% 미만으로 좀 축소를 하셨다가 나머지 매도된 물량은 좀 다른 종목으로 좀 투자를 하시고 조금 나머지만 일부만 좀 추세를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전망을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워낙에 좀 매수가가 높으신 편이라서 많은 물량을 좀 줄여주시고 10% 정도만 비중으로 보유하는 게 낫겠다라는 부분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자는 2891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종목 기아이고요. 매수가가 8만 3천 원에 20% 전문가님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기아 오늘 종가가 78,300원으로 마감을 했고요. 현대차와 기아 모두 2분기에 또 한 번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를 했지만 오히려 그 이후에는 주가가 또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부품 감산 이런 이슈들 그리고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님 기아 어떻게 좀 볼까요? 저는 장기로 볼 때는 지금 뭐 네. 괜찮다고 보는데요. 네. 단기적으로는 좀 악재를 받았죠. 아무래도 이제 지금 현대기아가 부품사들에게 이제 생산량을 줄여달라라고 요청을 한 거거든요. 그 얘기는 이제 전기차에 대한 이제 과잉 공급이 이루어졌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전기차는 시작 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판매량도 굉장히 좋아져 있는 상황이고 이제 지금 실적에서는 상당히 좋게 나오는 모습인데 그런 걸 이제 앞으로에 대한 과잉 열기를 좀 시키기 위해서 현대기아가 좀 수급 조절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부품주들은 더 크게 밀렸어요. 굉장히 크게 밀리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 저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충분히 좀 성장성은 아직 더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과거에 우리 현대기아차를 보면 내연기관대에서는 전망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전기차나 모빌리티 사업으로 이제 바꿔가면서 이제 좋아지기 시작한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뭐 장기 투자 관점에서의 메리트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좀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기아가 뭐 가격적으로 뭐 비싸냐라고 했을 때 저는 뭐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과거에 움직였던 박스권 하단 자리까지 조정 나왔다가
다시 또 움직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현재 구간에서 뭐 7만 원, 7만 5천 원 하단도 내려올 수는 있겠지만 저는 여기서 떨어졌다고 해서 손절할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홀딩을 하셔가지고 가져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내년 실적에 대한 전망은 더 밝습니다. 전기차 쪽은 사실 생산 쪽으로 봤을 때는 현대기아는 다른 여타 자동차 기업들보다는 유리할 수밖에 없는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이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은 좀 길게 몇 년을 좀 보신다라면 현재 가격은 저는 싼 가격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요. 지금 현재 기아의 청산 가치도 한 9만 원대 형성되어 있는 거 보면 이제 할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할인되는 건 지금 방금 나왔던 악재들 때문이에요. 근데 이런 거는 뭐 오래 갈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길게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나 난 단기로 접근했다 하신다면 지금 단기는 조금 조정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 전략적으로 좀 판단을 하셔서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추가 조정 염두에 두시면서 어쨌든 장기적으로 길게 보유하고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의견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는 1234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파로스 아이 바이오 8월 4일에 21,2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고요. 비중이 50%라고 하십니다. 앞으로의 흐름과 전망 부탁드립니다. 초보입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파로스 아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7월 27일에 새롭게 상장한 신약 개발 제약 바이오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상장 이후에 우리 시청자분이 매수하신 8월 4일까지 계속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 시청자분도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그 이후로는 좀 하락을 하고 있고 오늘 18% 넘게 또 약세가 나와서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 또 신규 상장주이다 보니까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볼까요? 사실 이미 많이 고평가돼서 올라갔죠. 왜냐하면 신규 상장 이후에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줬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최근 눌림이 나와준 상황이거든요. 지금 계속 상승세가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초보자시라고 한 거 보면, 네. 아무래도 그때 이제 추격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공모가가 14,000원으로 확정이 돼서 이제 출발을 했거든요. 근데 물론 그 당일날은 빠졌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로 상승을 하면서 22,000원까지 상승을 해준 모습이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고점이 형성이 되고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나온 것이 경고 종목으로 이제 지정이 됐습니다. 그만큼 과열 현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파로스 아이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신규 상장 종목이다 보니까 뭐 정보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최근 뭐 차백신 연구소와의 면역 항암제 쪽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전망으로 봤을 때는 사실 뭐 신규 상장 종목으로서 뭐 좀 더 메리트를 갖고 움직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사실 실적이 뒷받침되고 한 종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의 비중 50%의 매수는 확실한 정보를 갖고 않은 상태에서는 굉장히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물론 또 이제 경영진이 자사주에 대한 매입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뭐 12,000주 한 1억 얼마 정도 매수를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큰 의미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2,40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액션 정도 수준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매물대가 그래도 14,000원 초반대, 초중반대에 대한 좀 강한 매물대를 좀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14,500원짜리를 지켜준다라면 좀 단기 반등자리를 이용해서 매수가 부분까지 한번 좀 노려볼 수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14,500원이 이탈을 하면 추가적인 하락세가 한 10,000원 초반대까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비중이 많으신 상태에서 네. 초보자분이 대응하시긴 좀 어려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좀 손절가를 좀 잡고 대응을 해나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나 신규 상장 종목은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이제 3개월, 6개월, 한 달 요 정도 단위로서 보호예수 물량들이 또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공모로 받았던 기관 물량이라든가 또는 이제 대주주 물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매도를 못하게 이제 걸어놓는 기간이 있는데 그게 풀리기 시작한 상태에서 주가가 올라 있는 상태는 보호예수 물량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는 우려감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상장 종목들은 초보자분들 접근하시기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비중 좀 잘 줄여주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고요. 많은 부분들 잘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상담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주식 닥터의 다크호스 공략주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닥터의 다크호스 공략주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지고 오신 공략주 어떤 종목일지 들어볼까요? 네, 한 종목은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볼 종목이고요. 네. 한 종목은 좀 장기 투자 관점으로 볼 종목인데 첫 번째 종목은 홈센터 홀딩스라는 종목입니다. 네. 이 종목은 이제 레미콘, 아스콘을 건축자재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종목은 과거에 신공항 관련된 종목으로 좀 테마성이 좀 있었던 종목입니다. 최근 이제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시행령이 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라는 소식들이 오늘 좀 전해졌거든요. 장중한 때는 한 3.6% 정도까지 상승을 했다가 최근 이제 하락세에 의해서 매물 소화 과정이 좀 이루어진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종목을 좀 기대하고 있는 이유는 신공항 테마성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테마주라고 하더라도 실적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홈센터 홀딩스는 실적 개선세가 상당히 뚜렷한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 작년 영업이익이 성장세가 상당히 두드러졌고요. 237억을 기록을 했고 올해 1분기도 94억을 좀 기록을 했고 2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도 좋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가격적 메리트는 전혀 상승세가 나왔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단발성 시세들은 한번 좀 노려볼 수 있는 자리가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는 1,250원 이하권이면 충분히 오늘 고점 자리죠. 1,250원 이하권 공략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1차 목표가는 1,400원짜리, 손절가는 1,130원짜리 잡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공략주는 단기적으로 공략해 볼 만한 종목 홈센터 홀딩스 제시해 드렸고요. 1차 목표가 1,400원, 손절가는 1,130원 함께 전략들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또 길게 볼 수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길게 볼 수 있는 종목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바이오주들하고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상당히 좀 소외를 받아서 또 많이 또 들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네.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좀 거래량도 좀 동반이 되면서 바닥을 좀 다져가는 모습이고요. 바이오 시밀러 쪽에 대한 매출 기대감도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이고 특히나 셀트리온 그룹주는 서정진 회장이 복귀를 하면서 3사 합병에 대한 속도를 내겠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졌죠. 거기에 따라서 급등락이 좀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6만 원대 초중반에는 이제 강력한 좀 지지 라인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최근 수급들을 보시면 연기금의 매수세가 상당히 좀 두드러지는 모습이고 특히나 바이오 헬스케어 액티브 상장지수 ETF가 출시가 됐죠. 여기에 따라 수급들도 유입될 수 있다라는 점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셀트리온 3사 합병은 우리나라 시장에서 상당히 큰 이슈가 될 거예요. 지금 현재 주관사까지 결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좀 부각된다라면 현재 가격은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는 자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68,000원 이하권에서는 매수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목표가는 8만 원, 손절가는 55,000원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좀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시해드렸고요. 아무래도 3사 합병 이슈 계속해서 주목이 되고 있으니까 잘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고 1차 목표가 8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55,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은 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선물도 받아보시고 여러 가지 공부들 도움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QR코드 통해서 3258 입력하시고 입장 가능하시고요.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서용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전문가님 그 선물 다시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실전 매매에 필요한 부분들을 정리를 한 5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여러분들이 받아보시면 이제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네. 제가 여러 링크만 갖고 있는 분들만 보실 수 있는 링크를 올려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출퇴근 시간이나 이렇게 30분 정도 좀 보실 수 있는 부분이고 그동안에 좀 기법 강의나 이런 것들이 아닌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에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한 틀을 잡을 수 있는 전략인 만큼 또 들어오셔서 시청해 보시고 또 피드백을 주시면 거기에 네. 또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도 있으니까요. 함께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내일 아침 8시 30분부터는 온라인 무료 방송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내일 있을 주제가 굉장히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일 것 같은데 어떤 내용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지금 2차 전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초전도체, 초전도체도 또 쏟아지기
시작했죠. 그쵸.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이제 또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략이 중요할 겁니다. 네. 지금 상당히 이상 현상을 보이는 시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럴 때 내가 추격 매수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어떤 투자 전략 갖고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리들을 제가 오전장을 통해서 정리를 해드릴 할 테니까요. 많은 참여해 보시고 여러분들 질문도 받으니까요. 참여해 보셔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종목 쏠림 현상 정말 이것 때문에 골치 아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내일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함께 설명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서용원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늘 종목 상담 받지 못하신 분들 내일 다시 한번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방송 시작부터 일찍 보내주셔야 당첨 확률이 더 올라가니까 내일은 또 4시부터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샵 3772번으로 많은 궁금증들 내일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모든 순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닥터스탁 시즌3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